한동훈 후보로 바꿨을 때 어떻게 돼? 보십시오. 제발. 예. 코스피 그래퍼보다 더 아깝다. 아이고 다행이다. 자, 지금부터는 지방 선거, 그다음에 재보궐 선거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국민의힘 이야기가 재밌어요. 이야기가 마르질 않습니다. 마르질 않고 예. 자기들끼리 싸울 때는 또 많은 말을 잘해요. 구구절절 다 맞아. 손댈 게 없어. 손댈 게. 그냥 그야말로 예. 문구 하나도 건드릴 게 없어요. 기가 막힙니다. 자, 예. 관련한 이야기 예. 세 분 모시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강욱 변호사 박수로 모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그 며칠 전에 예. 매불쇼 댓글 깨끗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캔슬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지금, 좀 다시 그 평택을 관계로 지금 상당히 어지럽어요. 국제 정세를 얘기해도 세계를 움직이는 인물은 김용남, 조국 두 분입니다. 댓글상으로. 댓글은 다 그거예요. 예. 예, 미중 정상회담을 얘기해도 김용남, 조국. 지금 굉장히 뜨겁습니다. 예. 네. 선거만 있으면. 자, 그리고 민심을 또 아주 분석적으로 읽고 계시는 분입니다. 윤희웅 대표님, 박수로 모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을 지금 취재를 하고 있죠. 박형광 기자,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국민의힘끼리 싸우는 거에 대해서는 뭐 하나도 뭐 손댈 게 없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네. 실제로 그런 게 사실 정진석 그 전 의원, 전 비서실장 네. 의 공천을 가지고 좀 문제잖아요. 네. 왜 그렇게 문제인가라고 알아봤더니 국민의힘 내부에서 싫어하더라고요. 네, 그 여러 가지 이 추경호는 되고 왜 정진석은 안 되냐? 그 둘 다 뭐 약간 내란과 연관돼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게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추경호는 우리 사람이고 정진석은 우리 사람이 아니야. 이런 정서가 좀 강하더라고요. 의원들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정진석 비서실장 전 비서실장이 비서실장일 때 기자들과 만나가지고 있을 때 말하는 거에 네. 한동훈을 두고 브랜드 뉴다. 그래서 한동훈을 약간 지지하는 쪽에 얘기를 계속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사람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뭐 전망하자면 믿을 수가 없다는 거구나.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망하자면 아마 공천 어렵다. 아니 그 윤석열의 마지막 비서실장도 친윤으로 인정 안 해주면 아니 뭐 어떻게 하자는 거야 도대체. 아니죠. 그러니까 한동훈을 약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계속 해 오다 보니까 사실 친윤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윤석열의 충성을 다하더라도 한동훈을 욕하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하는군요. 그렇죠. 그런 셈인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그때 당시에 청와대에 근무하던 국민의힘 사람에게 들은 겁니다. 그래요? 그게 좀 걸려있나 보네. 네. 알겠습니다. 자, 최욱의 최대 관심 지역구부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부산 북구갑입니다. 북구갑. 후보자들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 민주당 하정우 후보, 국힘 박민식 전 장관으로 이제 후보가 결정이 됐고요. 무소속 한동훈. 이게 지금 누가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저한테는. 저한테는 최대 관심 지역구인데 어제 SBS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 결과가 나왔는데 소개를 좀 한번 해주세요. 제발. 예. SBS가 이제 입수스에 의뢰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부산 북구 주민 대상으로 했는데 하정우 민주당 후보가 38%, 국민의힘 박민식 26%, 무소속 한동훈 21%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행이다. 야, 그나마 숨이 좀 쉬어진다. 근데 이 지역구는요, 지금 현재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있는 지역구입니다. 네. 하나는 단일화 이슈가 있고요. 단일화 이슈. 하나는 해당행위 이슈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슈가 다 커. 엄청 네. 커. 웃을 일이 아니야. 네. 먼저 단일화 이슈부터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장동혁 의지가 중요하고 그리고 당사자 박민식 의지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 두 어르신은 정말 대한민국 어른답게 강단 있고. 단일화에 대해서는 아주 일관성 있는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 주옥 같은 말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한 전 대표에 대해서 손을 내밀 것이냐의 문제는
당의 원칙을 가지고 제명을 했던 사안입니다. 제명을 했던 원칙주의자. 인사에 대한 연대, 다른 당과의 연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을 예전에도 밝혔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제 입장이 변하는 것입니다. 제가 수차 말씀드린 것처럼 단일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아이고. 왜 자꾸 단일화에 목매는지 주로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은 뭐 한동훈 전 장관의 그 측근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선거에 나왔으면 당당하게 주민들의 심판을 받는 거 아닙니까? 단일화 더 이상 그 뭐 희망회로 돌리지 마십시오. 와, 알겠습니다. 그 가슴을 좀 우려합니다. 정말 원칙주의자들. 예. 너무나 멋지십니다. 네. 이게 한동훈 쪽에서 오히려 얘기를 합니다. 단일화는 없다. 한동훈도 네, 한동훈은 3자 구도에서 본인들이 뚫고 나갈 수 있다고 있다고 이제 보고 있군요. 네, 그래서 자, 단일화가 없다. 자 그러면은 이쯤에서 부산 북구가 단일화 찬반 여론조사 한번 좀 살펴봐야죠. 네. 예. 궁금하네. 지금 단일화가 이제 이슈니까 찬반을 물었는데 찬성 39%, 반대 34%로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거죠. 전체 결과니까 사실 이런 이거는 것은 의미가 없어. 없습니다. 이거 의미 없어 이거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이제 여론이 그렇지,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렇지. 지금 보시게 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보수 진영 단일화 찬반에 대해서 찬성 64%, 반대 23%, 모론무응답 13%인데 이게 보면 찬성이 높아 보이잖아요. 네. 높긴 한데 네. 찬성이 아닌 비율이 이 정도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사실 대개 보면 어느 진영에서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이 뭐 70%, 80%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상대 이제 진영에 있는 인물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합쳐야 된다는 데 공감도는 사실 대대로 탄탄하게 이제 넓어져 온 것인데 여기 지금 보면 최근에 이런 경향들이 강화되긴 했는데 특히 부산 북구갑에서 64% 이외의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흔쾌히 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반대가 23%밖에 안 되니까 적은 것 같지만 모론무응답 13% 있는데 이분들도 국민의힘 지지자들이거든요. 강한 제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달갑지 않다.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지금 36%가 지금 반대하거나 아니면 찬성하지 않는 것인데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단일화를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굉장히 소심파라고 한다면 산술적 결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안에서 어떤 충돌이 일어나서 이탈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어서 보시는 이제 그래프가 필요할 텐데요. 그 단일화 꼭 단일화를 한 건 아니지만 하정우 후보 대 보수 후보 1대1을 물어본 게 있어요. 네. 예. 양자 대결. 양자 대결 한번 보시면은 그래프가 준비됐나요? 자, 양자 대결. 와, 이거 정말 그림 보시게 아름답다. 되면 보수 후보를 박민식 후보를 가정해서 물었을 때 하정우 46, 박민식 36이 나왔어요. 36이 사실은 이제 높아 보이긴 합니다만 아까 이제 두 명의 후보들 있잖아요. 네. 지지율 합한 거에 비해서는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러네. 근데 이 후보를 한동훈 후보로 바꿨을 때 어떻게 돼? 보십시오. 제발. 예. 코스피 그래프보다 더 아름답다. 그러니까 아이고, 다행이다. 특히 근데 여기서 뭐냐면 한동훈 후보로 됐을 때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 상당 부분이 안 가네. 안 가는 부분들이 이게 지표상 확인되는 안 거예요. 가네. 한동훈은 못 찍는다 이거야. 정말 현명한 국민의힘 지지층들. 이게 이제 아마도 이제 어제 얘기가 나왔을 텐데 하루 전 조사 같은 경우는 한동훈 후보가 하정우 후보랑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오기도 했었어요. 저희가 한번 다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이제 말씀 나누셨겠지만 네. 정당명을 안 하면서 네, 정당명을 얘기를 안 하더라고. 프로필만 됐는데 근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라고 한 거예요. 거기는 국민의힘이 들어가 또.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국민의힘인 보수에서는 줄 알고, 네. 지역에서도 그 정당의 인물들이 아주 명확하게 다 아는 분들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그 국민의힘이라는 브랜드로 그냥 찍는 거니까 그렇지. 거기에 확 올라간 측면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정당명과 이름만 불러준 거예요. 그러니까 무소속 한동훈으로 한 거예요. 그렇지. 예. 그랬을 때 이제 정당 브랜드 역할을 확실히 이제 하는 것이니까 무소속일 때는 더 떨어진 측면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단일화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뭔가 이제 승산이 국민의힘 보수 입장에서는 높지 않은 것이고 3자로 했을 때 대개 이제 후보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열심히 선거운동 이제 시작하면 네.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구나. 네. 근데 이제 선거 여론조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네. 후보들의 지지율의 합이 100%라는 거예요. 예. 이게 왜 중요하냐 하냐면 우리가 이제 고3 수험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내 모의고사 점수를 쭉쭉 올릴 수 있어요.
다른 친구들 점수와 상관없이. 근데 선거에서의 지지율이라는 것은 뺏어와야 돼.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 떨어져야지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진보와 보수는 사실 한 반반 정도 나누잖아요. 합이 한 50% 정도 있는 거예요. 그걸 갖고 이제 두 명이 나눠 갖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3자로 했을 때 올라간다. 근데 아무리 이 두 후보가 사실은 보면 박민식 후보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한 20% 유지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맥시멈이 한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3자 구도에서.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산술적으로 승산이 있는 게임이 아닌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게 3자 구도에서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한 것은 통상 단일화하겠다면 지지율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대개 후보들이 안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지율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네. 그런 차원의 이제 멘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이 수치를 보고 개인적으로 좀 놀랐던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보수 언론 같은 경우는 보수의 미래가 한동훈에게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구에 엄청 관심이 많아요. 엄청 띄워주고.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은 띄우는데 하정우를 죽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야, 근데 그게 안 먹히네. 저는 그 그거에 생각을 다행이다. 좀 했어요. 네. 저도 흥미롭게 보고 있는데 오. 개인적으로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기 단일화가 필요하냐, 뭐 단일화가 될 것 같냐 이렇게 얘기할 때는 박민식으로 왜 단일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동훈으로 단일화가 될 거냐 그 얘기예요 결국. 박민식도 그러잖아요. 나로 단일화돼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단일화는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부산에서 저 여론조사에 응답하시는 분들의 생각은 저희 한동훈을 우리 후보로 해서 한다는 게 맞는 거냐라는 거에 대한 답을 하신 것 같고. 근데 그 호응도가 높지 않다. 왜 그럴까? 제가 알기로는 부산의 정서라는 데가 여기가 이제 제2의 도시이고 대한민국의 제1의 항구 도시라는 일종의 자부심이 있는데 그렇죠. 서울 사람이 뜬금없이 내려와가지고 국힘도 아니고 무소속으로 부산에서 내가 당선이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를 조금 자존심 상하게 받아들이는 면이 있는 것 같아. 이제 건방지게 네가 여기 와가지고 하면은 우리 찍어주는 거야? 이런 정서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막 대구도 간 보고 왔다 갔다 했고. 왔다 갔다 하면서 간 봤잖아. 네. 그 부산 분들의 정서에 뭔가 안 맞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동훈이가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는 건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의 지지율을 보고 방금 우리 최욱 MC님 좋아하셨잖아요. 네. 정확하게 장동혁 지도부에서 같은 반응이 나옵니다. 좋아. 야, 좋잖아.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의 지지율이 잘 안 나오는 것에 있어서 원인이 뭔가라고 봤을 때 물론 당연히 한동훈이 부산에서 뭐 안 먹히는 것도 있지만 네. 장동혁 지도부에서는 이 부산에 전력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당권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 네, 장동혁 지도부는 지금 지방선거에서 지더라도 내가 당권을 내려놓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의지가 없잖아요.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한동훈이 들어오면은 그럼 골치 그 아프지. 꿈이 무산되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 하정우가 되는 것보다 한동훈이 되는 것이 더 싫은 거예요. 네, 그리고 박형준 시장은 당선이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지도부에서는 부산에 전력 투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사실 지지율이 잘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 나랑 굉장히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 장동혁이. 그 나만큼 여기에 관심이 많고 나도 여기에 지금 목숨 걸었다. 그리고 재밌는 건 뭐냐면 이 3자 구도가 유지돼야 되는 것이 그 모두의 바람입니다. 모두가 바라고 있고. 왜 그러냐면 박형준 시장 쪽에서도 바라고 있고. 그건 왜 그래? 전재수 후보 쪽에서도 심지어 바라고 그건 있습니다. 또 왜 그래? 이게 다르게 해석하는 건데 이 부산 북갑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선거가 진행됐을 경우에는 네. 사람들의 선거 열기가 끌어오르면서 박형준 쪽에서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와서 투표를 할 것이다. 그러면 부산은 어쨌든 보수세가 강한 곳이기 때문에 부산시장에도 도움이 될 거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 일리 있는데? 네, 근데 전재수 후보 쪽에서 이렇게 봅니다. 부산 북갑의 선거가 갇히게 되면은 부산 시장 선거에는 별 관심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덜 나올 거다. 왜냐하면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다 보니까 조금 덜 나오면 덜 나올수록 그래도 전재수 후보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건 너무 좀 슬픈 판단인데. 아니, 그 전재수가 지금 부산 완전히 살리려고 하는데, 그리고 해수부 장관 하면서 살렸고!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부산이 보수세 강한 곳이라는 것을 냉정하게 봤을 때 인정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